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2020학년도 경인교육대학교 집단 면접 토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 다 정리한 후에 나가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6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를 모자이크식으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 장 한 장 칠판에 붙이고 나가서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서두에 사회자를 뽑는 과정 속에서 사회자가 뽑힌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3, 4분 정도 충분히 토의했다면 또다시 회의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원인 세 가지, 해결책 세 가지를 마련했는데 누가 대표로 발표할 것인가 아니면 6명 모두 할 것인가를 의논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보면 누구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고 또 누구는 갖지 못한다면 이것은 채점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6명 모두 나가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세 개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발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대표가 나가서 우리는 이러한 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사회자가 쭉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서기가 또 종합 정리할 수 있고 이제 4명이 남죠. 그럼 4명이 뭐 2개씩이나 또 한 사람이 뭐 2개 할 수도 있고 하나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발표할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쭉 서 있습니다. 발표할 때. 그리고 이제 앞에 교수님을 보고 하는데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메모지에 기록한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이렇게 보고 하게 되면 교수님께서 그럼 이제까지 토의한 것도 머릿속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보고 키워드만 잡고 편안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1분을 넘기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작은 글씨를 쓰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들여다봐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상징 부호를 쓰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만약 희생 그럼 십자가만 그리면 되고 평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딱 그려놓기도 합니다. 얼마나 센스가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여기서 팁을 주네요. 모든 것을 글씨로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징, 체계, 부호를 만들어 쓴다면 얼마나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조가 잘하면 6명 다 붙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는 6명 다 불합격될 수도 있고요. 이제 대체로 3명 내지 4명 정도가 합격되겠죠. 천천히 차근차근 또박또박.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명이 발표할 때 5명은 무엇을 하는가 잘 봐야 됩니다. 발표하는 것을 보고 끄덕여 주기도 하고 이제 수긍해 줘야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상대방이 발표할 때 여러분 무조건 받아 적는데 메모는 하되 상징적인 것 기호화 시키고 나머지는 대체로 상대방을 잘 쳐다봐 줘야 되는 것. 여러분 말하는 사람 채점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듣는 태도도 채점 기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놓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옮기고 할 때 여러분 이 의자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소리 나게 하거나 심지어는 일어나다가 쓰러뜨려서 잡아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부주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살짝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의자를 제자리에 놓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차별화되는 거예요. 거기 6명 있는 학생들 모두 발표 잘합니다. 물론 한두 명 학생들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또 한두 명 뛰어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학생들은 이미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2, 3명끼리 경쟁인데 거기서도 차별화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의 언행 이것이 채점 대상이 된다는 것. 항상 우리는 앞만 보고 가지 좌우 뒤를 살필 줄 몰라요. 앞으로만 대시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행동거지.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모습, 즉 말을 어떻게 하는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채점 기준에 넣는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인교대 처음에 문제를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돌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내가 비록 사회자가 아닐지라도 어떻게 다크 호스적 입장에 설 것인지의 비법을 살짝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발표해야 되는지, 그리고 발표할 때 그 서류 작성이죠. 발표문 작성을 모두 문장으로 하지 말고 상징 체계를 써라. 평화, 재밌죠? 비둘기 그려놓는 것. 또 희생, 그러면 십자가 정도 이렇게 그려놓는 것. 그러면 많은 이야기를 이미지화해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창의적인 수업 아닐까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또 상대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잊지 말고, 그리고 행동 함부로 해서 물건 쓰러뜨리지 말고, 만약에 쓰러뜨렸다고 한다면 빨리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경인교대, 이것도 또 진주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좋은 성적으로 합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사교육에서 배울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항식 연구소에 와서 좀 더 체계적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문의하시면 도울 수 있고요. 또 김항식 연구소만 능사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교육기관 많으니까 여기저기에 가서 한번 문의도 해보고요. 특히 요즘은 이제 거의 유튜브가 대세라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어느 선생님이 어떠한 모습을 강의하는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저를 채점하셔야 됩니다. 정말 밝은 표정인지, 내용은 충실한지, 그리고 언어 표현은 적절한지, 다급하진 않은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김항식 연구소에 와서 김항식과 함께 공부할 때 상처받지 않게 행복하게 수업받을 수 있는지, 교사의 능력도 좋지만 교사의 인성적인 측면도 평가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 자녀가 저와 함께 한다면 행복하게 수업받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벽지에 있는 여러분, 이 강의 하나하나 잘 찾아 들으시면 저에게 직접 오지 않아도 도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차상위 계층 자녀들, 경제적인 형편이 도저히 허락되지 않아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학생들은 저희 연구소에 연락하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